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6화 저탄고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은 1부.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네, 오늘도 게스트 한 분 모시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마음 편한 유해과의 조준호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준호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이 마음 편한 그 병원 이름이랑 목소리랑 그다음에 원장님의 전체적인 이미지랑 딱 하나로 물 흐르듯이 네.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펜타일링 그 예전에 팟캐스트 들을 때도 조준 원장님 목소리가 좀 유난히 튀기는 했어요. 굉장히 끌리는데요. 네, 너무 멋있다고 네. 생각하셨는데 또 이렇게 막상 앞에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뵙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이. 저희 지금 저녁 때 녹음하는데 이 저녁 시간에 너무 잘 어울리시는 목소리세요. 진짜 너무 나긋나긋하면서도 이렇게 부드럽고 울림이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좋은 이야기인데 제목은 되게 무서워요. 저탄고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저희 이제 시작할 건데요. 조준호 원장님이 요즘 그 블로그에 글을 써주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로 쓰셨던 글 아닌가 싶어요. 네네. 병원에서 저탄고지를 주제로 만나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좋아져서 오는 경우보다는 해결이 안 돼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증상들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안 빠져요. 오히려 뭐 살이 쪘어요. 생리가 안 나와요. 네. 너무 피곤해져요. 또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맞아요. 한 움큼씩 빠져요. 뭐 등등등. 호르몬 밸런스도 무너지고 또 부신이나 이런 피로 관련된 밸런스가 다 무너진 채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한 경고도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좋은 식단을 하자는 취지하에서 그런 이야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식단이 몸에 잘 맞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갈 일은 거의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몸이 이상하다, 나는 이 식단에 뭔가 이론적인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하고 납득을 해서 식단을 시작했는데 왜 나는 이걸 하면 몸이 나빠질까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정말 막 질문지도 막 이만큼씩 뽑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제 궁금한 게 많으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일단 식단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식단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탄고지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좀 강력한 문구를 했지만 천천히 시작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 그 식단 자체가 주는 강력한 효과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그 효과들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게 나에게는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감당하기가 네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요. 네. 근데 저희 한국 사람들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징이 좀 화끈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급하고요. 빨리 이름 효과를 그대로, 내야 되는데. 저탄고지니까 아주 무탄 고지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두 달쯤 되면 뭔가 본인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근데 병원을 찾게 되기까지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대부분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이어트 선택 방법이 운동이나 적절한 식이요법보다는 초절식이라든지 금식을 위주로 했던 분들이라서 아마 대사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분들이 이 대사 자체를 바꾸려는 저탄고지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의 호르몬 상태를 보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는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인 것 같고요. 이제 모발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부신, 갑상선 수치들, 칼륨 비율들,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들, 이런 비율들이 대부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식단을 어떻게 선택하냐보다는 네. 본인의 개개인의 문제를 조금 먼저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증상 같은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번은 피로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는 네. 이게 다이어트라 보니까 네. 다이어트는 우리가 실은 식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몸무게가 줄었냐 안 줄었냐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쵸? 살이 안 빠지고 네. 오히려 찌는다. 네, 그리고 붓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신의 붓기. 그리고 젊은 여자분일수록 생리 관련한 증상들, 생리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생리 관련한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대부분 또 여쭤보면 과거에도 생리가 뭐 3개월 정도 안 나왔다든지 뭐 8개월 정도 안 나왔다가 다시 나왔다든지 이런 불편한 감은 있었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붓기는 왜 생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뭐 제 이론이기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식단보다 중요한 건 개개인의 상태인데요. 네. 상태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구조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몸을 뭐가 해결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네. 아주 건강을 목표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상보다 조금 더 뿌리나 원인 쪽으로 다가가다 보면 좀 세포를 고려해 보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실은 산소와 영양소, 즉 좋은 호흡과 혈액순환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호흡과 좋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교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저절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는 자기의 위치에 따라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세포가 위장 내의 세포라면 음식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추신경계와 주변의 어떤 샘들 이런 유기체적으로 돌아가겠죠. 네. 그러려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정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빨리 전송을 하고 적절한 대처가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건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정보 전달을 하는 방법이 세포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혈관과 신경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다시 말하면 혈액순환이 또 좋아야 되고 신경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신경은 혼자 고속도로로 다니진 않고 보통 뼈 옆을 지나다거나 네. 근육과 근육 사이를 지난다거나 즉 근골격계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증상이 평상시에 있었던 분이나 근골격계의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들은 신경 길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탄고지 식단을 즉 무탄을 한다. 네.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가 확 올라가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첫 번째는 혈당 자체가 처음에는 떨어지는 과정을 겪어야지 케톤이 나오기 네.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 혈당을 유지하기 위한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네. 겁니다.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프네프린 같은 이런 교감신경계의 네. 기능이 갑자기 필요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미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이 돼 있는 상황이다. 네. 그 말은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나 네.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이미 받고 계신 상태에서 갑자기 그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교감신경을 한 방울 더 얹으면 넘쳐버릴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감신경 항진 증상들 뭐 차지면서 식은땀 나고 기운 없어지고 네. 소화 안 되고 변비 오고 대부분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증상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이 평상시에 뭐 디스크 질환들 많잖아요. 네. 말하자면 전신에 좀 통증이 좀 자주 온다거나 그리고 만성적으로 뭐 감기에 자주 걸린다거나 그다음에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는다거나 그리고 디스크 질환처럼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가면서 식단도 천천히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를 이제 병원이니까 많이 네네. 해보잖아요. 해보면 중금속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금속이 이따가 또 2부에 우리가 네네.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중금속들은 적은 용량이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어차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적은 용량이라도 우리 몸 세포에 축적이 되고 네. 축적이 된 게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스물스물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내부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걔도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죠. 네네. 아, 그래 중금속이 예, 교감신경 흥분시켜요. 네. 그래서 수면장애 원인도 되고요. 아, 불안, 초조의 원인도 되죠.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다음 화에서 그런 중금속이랑 뭐 환경독소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이번 화에서는 구조 이야기가 이제 네.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이제 근골격계와 신경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네네. 구조가 중요한 거고 뭐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생소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제가 허리가 목이 안 좋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뭔가 스트레스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네. 좀 자세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자율신경이란 신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그 전에 항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항상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온도도 네.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뭐 수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 있겠고요. 네. 하나가 자율신경계통이 있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 제목에 있는 그대로 스스로 돌아가는 신경입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우리 심폐기능, 네. 심장, 우리가 뛰라고 말하지 않아도 뛰고 네. 있고 숨 쉬라고 말하지 않아도 쉬는 게 폐입니다. 그리고 위장관, 네. 우리가 소화하고 소화 분비를 시키고 그리고 간, 해독시키고 네. 그리고 부신, 네, 스트레스 조절하는 호르몬들 자체도 자율신경계에서 지배를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호르몬 기관들, 여성 호르몬 기관들, 자궁, 난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변 계통 그리고 대변도 마찬가지죠. 대변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변이 들어차야죠. 네. 우리 일단 대장 내에 네. 그러면 대장 내에 뭔가 압력이 증가하는 신호가 머리로 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변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볼 때가 되었구나 네. 하고 신호가 오늘 네, 이렇게 되죠. 머리 나빠도 네. 저절로 돼.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항문이 열려야겠죠. 근데 네. 내가 열고 싶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네. 서로에 알아서 조절이 되면서 열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복압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변도. 그러면서 호흡을 멈출 수 있어야지 힘을 줍니다. 또 호흡이 나와요. 그래서 네. 되게 이제 이런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율신경계통을 이야기할 때는 네가 알아서 돌아가면 그냥 알아서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왜 네. 약간 딴소리인데 왜 숨 쉬는 걸 의식하면 숨이 되게 안 쉬어지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 네. 깐나내기도 저절로 네. 막 힘도 주고 얼굴 빨고 맞아요, 진짜. 아 그런 게 바로 자율신경이고. 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네. 어디를 지나가냐?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자율신경계통 그림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게 척추 옆을 따라서 체인을 형성합니다. 체인을 형성해서 쭉 그쵸. 따라 내려가고요. 네. 그게 또 앞쪽으로 나와서 또 체인을 또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또 호흡이 또 나오는데 그게 우리 몸의 뭐 상체와 하체로 나눈다. 배의 상체와 상부와 하부로 나눈다면 횡격막이 있죠. 네. 횡격막을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횡격막을 뚫을 때 횡격막 사이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횡격막이 굉장히 긴장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슴 신경 네. 막혀 신경이 약간 절단되듯이 절단됐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신경에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신경은 신경하면 우리가 통증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신경 다발 안에는 감각을 느끼는 신경도 지나가고 해당 근육에 가는 운동을 하는 신경도 지나가고 그게 또 가슴 쪽 이 장기 내부로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로 가는 기능을 하는 신경도 지나가고 그 안에는
또 혈관이 지나갑니다. 왜냐? 신경도 혈액순환도 해야 되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노폐물도 빼내야 되니까. 만약 그 신경이 디스크에 의해서 눌렸다거나 아까 말한 근육과 근육은 보통 우리가 이 단단해지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단단해지는 과정 속에서 눌린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썩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면 또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 디스크 질환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디스크로 인한 신경 질환이 진행이 됐냐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해당하는 근육이 얼마나 위축됐느냐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진행이 됐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진행이 될수록 얘한테는 신경 신호가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위축이 와요. 특히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보면 한쪽 다리만 얇아져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을 세워놓고 뒤로 돌아보세요 하고 장단지를 올려와서 한쪽만 줄었다는 거는 그 사람 조금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이 신경 자체가 감각도 있고 운동도 하고 기능도 하고 혈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건강의 기본은 이 신경이 건강해야지. 신경이 안정화돼 있어야지 우리 몸을 알아서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굳이 우리가 뭐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밥을 먹는 거랑 구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화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화하는 그 과정도 다 우리 신경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큰 밀접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웅크리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겠냐고 맞아요. 체하잖아요. 왜 이렇게 웅크리고 밥 먹으면.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운동하면서 먹어봐요. 소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따로 뭐 예를 들면 자세 따로가 아니라 자세와 먹는 것은 서로 소화관계나 흡수관계나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왜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나 아니면 막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도 밥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그런 긴장된 긴장이 연결된 이거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입맛 자체가 없잖아요. 그 소화액 분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면 특히 외부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몸에서 세포들이 느끼기에는 전투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 상황에서는 지금 소화를 시킬 필요도 없고 지금 근육에다는 혈액을 막 공급을 하되 그쪽으로 혈액이 가는 피부는 창백해지겠죠. 다 모든 혈관은 이제 심장 폐로 가겠죠. 그러니까 신경계랑요? 가슴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짜증이 나는 쿵쾅쿵쾅 거리게 되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유난히 식사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 군대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서 트레이닝한 습관 때문인 건지 5분 내에 그냥 딱.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빨리 때부터 먹고 놀아야 되니까 빨리 먹고 놀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힌트가 되죠. 100번씩 십자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텐데 이제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덜 씹은 상태에서 소화기관으로 가면 이제 발효라든지 소화의 과정보다는 좀 부패의 과정을 겪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신경계통을 또 말을 하자면 결국에 좋은 자극들이죠. 우리 턱관절의 자극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다가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턱관절을 자극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턱관절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턱 위아래만 닿는 그런 관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열쇠 같은 기관인 것 같아요. 턱관절이. 그래서 턱관절이 어떻게 끼워졌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게 턱관절은 우리 이제 두개골에 끼워져 있는 따로 떨어진 관절이 되겠죠. 그래서 턱관절이 썩 좋지가 않은 분들은 두개골을 좀 비트는 힘이 가해질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트는 힘이 가해지면 두개골 내에 있는 경막이란 막이 있는데 경막을 쓸데없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있는 게 모든 감각이 나에게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각의 수가 늘어날수록 뇌는 스트레스 상황일 겁니다. 쓸모없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통증도 마찬가지고 소화가 안 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나하고 맞지 않은 음식이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불쾌한 자극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지금 말하면서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허리 구부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구조의 중요성, 자세의 중요성 이게 좀 딱 똑바르게 씹는 것도 이제 좀 생각해가면서 양쪽 다 사용하면서 양쪽 다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치아를 손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빠졌다.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 치아의 교합면이 중요한데요. 우리 턱이 얼마나 정밀한 공간인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너트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치아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너트라고 하면 땅콩이나 아주 단단한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오돌뼈라고 해볼게요. 오돌뼈를 100번 먹어도 치아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단한 거를 콱 깨물고 마지막 순간에는 힘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콱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굉장한 세밀한 것들을 이 턱 주위 근육들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여기 깎는 수술을 하는 거 그러니까요. 좋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아의 높이는 당연히 마모가 되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썩었다든지 아니면 뭐 우연찮게 빠졌다든지 하면 이런 또 다른 외부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치아의 이런 악력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치아의 악력이 변하면 치아 악력을 변화를 시키기 위한 근육들의 힘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악순환에 고리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좀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 아우 나 이제 뭐 이거 안 해도 돼. 하지만 이 치아와 치아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태어난 대로 조물주가 준 대로 맞춰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최대한.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소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영양공 측면에서도 저희 생물 이런 거 배울 때 소화 배우면 꼭 이 씹는 데부터 배우잖아요. 이게 소화? 말은 물리적 소화라고는 하지만 이게 소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옛날에 노예시장인가요? 이게 사람 고를 때 입 벌려서 치아 딱 보고 힘쓸 만한 사람 딱 골랐다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치아 구조만 봐도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다 구조인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왜 선생님들이 김재원 선생님도 그러시고 조준 선생님도 그러시고 왜 구조에 꽂히셨는지를 조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뭐 기승전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장을 한참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제 영양소를 이야기하고는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이 중요한데. 그럼 장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장은 이제 장만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실은 장만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뇌의 중추신경계하고 연결된 어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장의 신경체계를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율만 하고 있지 얘들은 따로 돌아갑니다. 말하자면 장도 신경계통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고 장이 할 일은 뭡니까? 흡수죠. 그 다음에 보호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운동을 해서 빼야 돼요. 그것들을 조율을 하는 거는 자율신경이 한다는 거죠. 자율신경. 근데 그 자율신경은 어디를 나오냐? 등에서 나온다. 등이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 목을 따라서 등에 나와서 그게 장 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천년 먹은 산삼을 구해왔다고 해봐요. 근데 장에 유해세균이 많이 살고 장의 움직임도 좋지도 않고 흡수력이 좋지가 않으면 먹어도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해당 천년 먹은 산삼을 분해할 수 있는 해당 유익균들이 살고 있어야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걔들을 잘 살 수 있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점액을 분비해서 보호를 해주는 신경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구조나 신경의 안정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저는 관상도 사실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게 통계학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생긴 구조의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그 사람의 뭐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예측할 수 있는 네네. 또 그런 거하고도 그러니까요. 연관이 져지네요. 그거 굉장히 또 재밌는 또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나 찾아보면. 네. 네. 근데 우리 카톡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저탄고지 하면 이 얼굴 구조가 좀 변하더라고요. 오래 하다 그러니까 영향을 좀 좋게 하다 보면 이 카카오 스토리에 뭐 5년 전 뭐 10년 전 이런 사진 남잖아요. 네네. 이게 구조가 변하더라고요. 건강해지면 인상 쓸 일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두통 미세한 두통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인상을 쓰니까 그렇죠. 여기도 눈살도 찌푸려지고 미간에 주름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인상이 변하는데 네네. 그게 없어지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인상이 좀 밝아진다거나 그런 그냥 것도 대표적으로 있고 왜 다낭성 난소증 그런 분들 왜 남성 호르몬이 좀 네. 높잖아요. 네. 인슐린 저항성 관련해서. 근데 저탄고지 하면 인슐린 저항성 완화되면서 남성 호르몬도 좀 다운되고 그러면서 각졌던 얼굴이 좀 부드러운 여자 윤곽으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자연스러운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꾸준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은 보니까 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었나요? 네. 눈이 좀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눈더덩인가?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로. 네네. 근데 뭐 붓기가 빠지면 제가 봤을 때는 살도 꼭 우리가 이제 체지방만 이야기를 하지만 부종성 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종이라는 게 우리 신장이 안 좋다거나 이럴 때 부종만 있지만 실은 우리 피부 밑 이런 곳에도 부종이 굉장히 있을 거죠. 특히 우리 버팔로 험프라고 해가지고 이 목 뒷덜미에 불룩 튀어나오신 분들 목욕탕 가면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도 일부 구조나 식단을 좋게 해주면 많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네, 부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약간 그런 부종도 고려해 보실 그렇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체액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체액 조절을 또 이야기할 때는 또 부신 이야기가 꼭 나와야죠. 하지만 그것 또한 결국에 체액 조절은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은 혈관의 혈관의 힘을 조율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혈관의 힘은 등에서 나온다는 거죠. 상부 흉추에서. 네, 상부 흉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우리가 통증만 생각할 때는 보통 뒷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뭐 눈이 뻑뻑해요, 뭐 날개뼈를 항상 어디다가 비비고 싶어요. 지하철 타면 이렇게 날개 비비고 있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 가셔도 문 열어놓고 비비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목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되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신경을 기능으로 봤을 때는 침이 잘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이 텁텁해요. 입이 타는 듯해요. 뭐 눈이 뻑뻑해요. 눈이 침침해졌어요. 그다음에 눈이 금방 피로해져요. 뭐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목 자체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되니까 뭐 목에 이물감이 있습니다. 뭐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각각 증상들에 맞춰서 약을 하면 약이 몇 개입니까? 안약 써야지, 입에다가 뭐 해야지, 뭐 목에다 뭐 해야지, 또 식도염이라고 식도염약 먹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조와 기능과 뭐 증상과의 연관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뿌리를 치료해야 되는 증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여자분들 대상인데 그 손발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 갑상선 대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출산 후에 여성분들이 이제 손발이 차진다거나 그다음에 뭐 머리카락이 좀 잘 빠지거나 뭐 손발톱이 잘 부러진다거나 뭐 눈썹 한번 봐보세요. 거울을. 그래서 눈썹이 바깥쪽 3분의 1이 좀 잘 안 자란다거나 그러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일단 두 종류로 일단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는 실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은 잘 만들어지는데 일을 안 하는 경우. 전환이 안 되는 티트리를. 그러니까 교실에 출석은 다 했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 문제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렇게 된 게 그런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일단 영양소 문제도 있지만 뭐 식단 문제도 있고 그 강력한 스트레스가 한번 왔을 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강력한 스트레스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면서 큰 뭐 사고라든지 큰 대수술을 할 수 있지만 여성분들한테 제일 강력하고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에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에 막 갑상선을 조금 서포트를 해주면서 뭐 예를 들면 요오드라든지 뭐 셀레늄, 아연, 뭐 비타민 D 해주면서 식단만 좀 조절을 해줘도 좀 몸이 따뜻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스트레스와 외부적인 스트레스의 만남이 흘러넘쳐버린 경우,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 자체가 싸우자 상태일 때,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 손발이 차지고, 특히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밤에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누워있는 동안에는 커브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자다가 뭐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잘 때 다리가 저린다거나 자고 일어났는데 더 뭐가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면 목 커브가 썩 좋지 않는 거를 증상만으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현대인은 거의 다 일자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네네. 뭐 매일 컴퓨터 하고 있고 뭐 대부분이 앉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증상은 그냥 되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증상이 이런데 이렇게 전신에 다 영향을 준다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목이 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 전신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다음에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 네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게 뭐 치료적 관점에서도 이제 그 구조를 접근하셨는데 꼭 병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일반인들 지금 메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다 흐트러졌잖아요. 그런 거는 병원 안 가고 어떻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1번은 항상 그렇지만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 모습을 봐야지 소위 말하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의 계기가. 그래서 가까운,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각적인 어떤 어느 부분에 통증이 있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뭐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뭐 방사선과 같은 데 방문하셔가지고 척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커브가 좋지 않은 걸 내 눈으로 보는 순간 그게 치료의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러면 뭐를 안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치료를 안 받아서 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의 합의, 이제 습관의 무서움은 반복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건강해지는 거고 잘못된 습관이 그게 잘못된지 모르는 채로 반복이 되면 그게 질병 쪽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아쉬운 거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는 자세. 그래서 옆에 파트너가 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부지간이면 서로를 지적질을 해줘야죠. 계속. 너 엑스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너 큰 병 온다.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다 꺾인 것 같아요. 앞으로 꺾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숙이는 거, 옆으로 팔 개고 꺾는 거, 그리고 뭐 다들 이런 말씀 하시면 웃던데 집에 소파에서 그 소파 팔걸이에다가 목을 한쪽으로 확 꺾은 채로 TV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이런 자세들. 한 손에 리모컨 쥐고. 네네네. 장시간 그렇게 하다가 또 잠이 드셔요. 네, 맞아요. 잠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상황으로 자는 겁니다. 네, 그런 자세들. 그리고 제일 나쁜 자세들이 이제 엎드려서 자는 거. 엎드려서 자는 습관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다 엎드려서 책상에서 10분씩 20분씩 잤잖아요. 그게 잠깐 자서 좀 피곤이 풀린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썩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고 나면 본인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2번 할 거 1번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빠지는 길을 막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젊은 청소년들, 젊은 분들, 특히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좋지가 않고요. 학생들, 우리 공부하는 자세 자체가 목을 굉장히 숙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자목, 뭐 소위 말하면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 뒤집어진 분들도 많죠.
이제 뒤집어진 분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감정 변화가 좀 심해요. 네, 감정 변화가. 왜냐하면 이제 그 신경이라는 게 우리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가 없는 부분일 건데 이제 그 커브가 변하면서 신경의 예민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을 데려오시면 남편이 너 맞아 왜 이렇게 짜증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 오른발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설거지할 때도 어떻게 좀 왼손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오른손으로 문지르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쓰는 거 스포츠도 다. 맞아요. 그거 네. 어떻게? 우리가 네. 그 스포츠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오른손잡이로서 오른손이 익숙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컴퓨터도 그쵸. 오른손으로 네. 마우스를 쓰고 그래서 한 자세를 오래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앉아서 있을 경우에는 한 2-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사진을 찍었을 때 보통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뭐라고 여쭤보시냐? 그러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그럼 하고 있으면 맞아요.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운데로 맞추려는 힘이 어딘가에서는 가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틀기 운동을 좀 하라고 합니다. 서서. 네, 서서 비틀기 운동.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골반과 등을 잡고 있는 큰 근육들이 양쪽에 있는데 그게 X처럼 축 자체가 X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비틀기 운동을 좀 하라고 하고요. 비틀기를 하면 상체. 우리 그 놀이터에 가면 비틀은 밑에 발판 있는 거 있죠? 네네, 동그란 거. 네, 그런 형식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운동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미일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운동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60대, 70대 분들 중에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을 보면은 많이 망가져서 오시거든요. 와. 그 말은 한쪽으로 가는 힘을 지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한쪽만 망가져서 와요. 그래서 양쪽 운동은 뭐가 있냐? 1번 걷기 있습니다. 아하. 네, 두 번째는 자전거도 한쪽으로는 못합니다. 네, 살살살 이렇게 움직이면서 타죠. 세 번째는 수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에너지가 좀 충분할 때는 뭐 적절히 즐기시고요. 충분하지 않을 때는 땀을 낼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걷기 운동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냐? 핸드폰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또 고개를 숙인 채로 핸드폰을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양팔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한 팔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얻고 싶은 커브하고는 또 반대되는 고개를 그렇죠. 숙인 자세로 가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점수가 많이 낮아지겠죠. 과감하게 꺼야 되겠네요. 네, 과감하게 집에 다 놔두시고 내려놓고. 네, 그렇게 나가셔야죠. 저 자세를 들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걷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또 뭔가 이런 구조 치료를 위한 식이나 아니면은 뭐 영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저탄고지를 해서 그런 것도 같고요. 예전부터 네. 뭐 저 스스로를 뭐 모발 검사하고 영양 보충을 그냥 습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몸이 더 유연해진 것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아까 왜 원장님께서 이렇게 X자로 골반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근육이 X자로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구조가 좀 사실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다면 다 이렇게 맥혀 있고 부드럽지가 않지 유연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부드러워 유연해지면 힘도 훨씬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네. 여가 막혀 있으면 이 손만은 움직이는데 네. 풀어져 있으면 이 골반에서부터 근육이 함께 써서 팔 힘이 엄청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스스로 보면 이걸 이렇게 왜 뒤로 해서 손을 해보면 네네네. 훨씬 더 지금 더 깊숙이 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뭐 어떤 도수 치료 같은 그런 건 안 했지만 네. 영양이 제대로 된 미네랄들이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카드뮴하고 아연은 같은 주기율 상에 있어서 아연이 부족하면 카드뮴이 그 자리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카드뮴이 들어가면 뻣뻣해져요. 근데 그거를 아연이 대신 이제 들어가면 유연해지면서 뭐 뼈와 뼈 사이의 연골도 그렇고 인대도 그렇고 건도 그렇고 그런 게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뒷모습도 훨씬 더 파스처가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세포에서의 영양을 세포 차원에서 그걸 그렇죠. 바꿔줘야지만 전신 차원에서의 파스처도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저절로. 네. 물론 뭐 밖에서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 그런 네. 게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예, 있겠고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치료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병원에 있는 시간은 네. 길어야 2시간. 그쵸. 집에 있는 시간은 한참. 그래서 이게 치료라는 것 자체를 유지를 해주려면 이제 집안에 가셔서 네. 할 수 있는 아까 2가지는 식단과 바른 자세. 네. 그거를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지 치료도 효과가 있고 본인도 건강해지시고. 근데 이거 치료했다. 끝이 아니잖아요, 실은. 그렇죠. 또 그게 또 항상 반복되는 거 스트레스 네. 관리.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왜 전투 태세로 세포가 네. 들어가면서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해독도 안 되고 해독도 안 되죠. 배변도 잘 안 되고. 네. 네. 그쵸.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마음 관리도 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여자분들 그 변비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솔직히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오는 글 중에서 진짜 하루에 한 5개 이상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다 진짜 구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같이 그쵸. 네, 다 같이. 네. 왜냐하면 식단 너무 깔끔한 식단 잘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변비가 오는지. 그러니까 채소도 많이 드시고 뭐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드시고 하시는데도 그러면 그건 정말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신경의 문제라고 하기는 네네네. 좀 이 표현 자체가 또 사람들이 또 겁을 네, 낼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그분들이 혹시 너무 앉아있지 않나 그쵸. 너무 대부분 앉아있지 다 않나를 직장인들.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앉아있을 때 힘이 제일 아까 척추로 말하시면 척추의 압박골절, 그러니까 네. 힘이 가해져가지고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뭐 높은 데서 떨어져서 골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골절이 잘 생기는 경우가 흉추하고 요추 사이가 제일 흔하게 빈발하는 지역인데 그 부분이 앉아있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받는 부위고 왜냐 그 흉추하고 요추가 서로 운동 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시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서 어디로 가냐? 장으로 간다. 나오는 신경이. 그렇기 때문에 장 기능 자체가 썩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탄고지를 하면서 변비가 그 전에 변비가 대부분 있고요. 네, 맞아요. 변비가 있어서 저탄고지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결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물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성적인 탈수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저염식을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쵸, 다이어트 이꼴 저염식이었죠. 네, 저염식 하면서 뭐 고단백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염을 하는 과정에서의 만성적인 그러니까 세포내로 탈수. 들어오지 못하는 탈수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름 자체를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탄고지만 하니까 이게 당류는 얼마 있지 보고 지방은 뭐가 들어있지만 보지 실은 이게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은 잘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채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이 또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참 그게 잘못 전달돼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지터블에 대한 그러니까 야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한 저탄고지는 네네. 그 열량 영양소에서 네네.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의 컨셉인 거고 그 야채를 안 먹어도 된다는 컨셉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마트에 네. 농산물 코너에다가 이 우리 농산물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로만 붙여놔도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야채를. 네, 그렇죠. 그게 중요성은 네. 보통 이제 뭐 요구르트에도 뭐 유산균이 몇 마리 하니까 이게 많으면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사 먹듯이 네.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야채 뭐 채소류를 더 많이 소비하고 건강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런 좀 마케팅 방법을 좀 해주는 것도 우리 전 국민이 더 건강해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저희가 채소는 정말 필수인데요. 네. 소화 안 되시는 분이라도 꼭 먹어야죠. 네. 네. 결국에는 데쳐서 먹든지. 그래서 이제 정 박사님의 솔루션은 익혀서 먹으면은 좀 괜찮아진다 하셨잖아요. 채소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많이 드시면서 몸을 회복하셔야 될 텐데 참 저희가 이게 빨리 더 매주 많이 계속 채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좀 더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에 이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당연히 목은 1.5기고 뭐 디스크도 이렇게 반밖에 안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허리가 아파서 간 거였고, 네, 목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 목 1.5개가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진을 보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 이게 치료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안 쓸 수가 없는데 이제 프롤로랑 도수 치료를 잠깐 한 번 받아본 상태인데 되게 신기한 게 아프긴 아픈데 이 구부정한 자세를 했을 때 몸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구부정한 이렇게 어깨를 웅크리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목이랑 등이 굉장히 뻐근한데 예전에는 그걸 못 느꼈었거든요. 매일 그 자세로 하루에 10시간씩 있어도. 근데 치료 한번 딱 받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그 구부정한 자세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몸이 계속 아픈데 그거를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느끼고 났어요. 한 번 받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좀 꾸준히 받으려고 하는데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일단 치료도 중요하지만 네네. 치료를 안 받아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생활 습관 자세를 바로 해야 되고 그 제일 쉬운 방법은 가슴을 펴 세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턱을 넣으시고 뭐 허리를 빼고 뭐 이런 것보다 이제 모든 게 들어간 게 가슴을 좀 펴면 자세가 가슴도 열려서 호흡도 좋아지고 맞아요. 배에도 힘도 팍 들어가고 우리가 대부분 자신감도 떨어지고 뭐 실패하고 뭐 이렇게 되면 대부분 웅크리고 고개 숙이는 자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허리도 좀. 하지만 우리 가슴을 펴면 당당해지고 즐거워지고 호흡도 좋아지고 이렇게 자세가 주는 또 마음의 효과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솔직히 저는 자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구조와 신경 이야기인데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얼마 전에 알았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저는 이제 병이 가깝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시작을 한 거고 뭐 치료 한두 번 받는다고 말씀드렸듯이 저 딱 3일 가더라고요. 치료 한 번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계기로 이렇게 좋은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는 되는 건 확실히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또 식단과 병행해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옛 어른들의 왜 수행자적 삶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을 자기를 관조하면서 먹는 거, 걷는 거.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 할 때는 정말 딱 그거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현존. 순간에 집중하라.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걸을 때 스마트폰 보지 말고 걷기에 집중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생각해보고 먹을 때도 이 씹는 거에 되게 집중하면서 이쪽 10번, 이쪽 10번 이렇게 좌우로 나눠가면서 내 맛도 느끼고 정말 그게 진짜 간단하지만 최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맞습니다. 그게 그 뜻이었구나. 네, 마지막 명언을 남겨주시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기 위한 목적이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자기가 즐기는 것도. 그래서 음식 자체가 자기가 봐도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거가 지금 뭐 비율이 어떻고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한 양을 배부르게 주위에 있는 사람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으로 맛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와, 박수. 와, 최고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저탄고지라면 위험한 사람은이라는 되게 무서운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역시 진리의 저탄고지인 것 같고요. 마무리도 참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6화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부로 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환경독소나 중금속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